오랜만에 이화영 전 부지사,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 내용을 공개했는데요. 함께 보시죠. 어제 이화영 쌍방울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조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. 지난해 6월 검찰 조사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진술했다는 거예요. 쌍방울 측이 북한의 방북 비용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2020년 방북 성사될 거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겁니다.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잘 진행해보면 좋겠다라고 답변까지 했었다. 이화영 전 부지사가 스스로 진술했다라는 진술 내용을 검찰이 공개한 겁니다. 이화영 측 반박도 있습니다. 검찰은 검사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화영 스스로 불었다라고 얘기했고요. 이화영 측은 검찰의 창작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 송영훈 변호사님,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얘기했다. 검찰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그 대북송금 혐의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? 지금 방금 우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 대북송금의 중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다고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그걸 이제 그 검찰의 그 뭐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다라고 법정에서 그 주장을 바꾼 적이 있는데요. 이걸 이제 결국은 1심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. 그 어제 있었던 이화영 부지사의 공판이 56차 공판기일이라고 하죠. 예.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결국에는 뭐 몇 달 안에는 판단이 날 것이고 그 1심 판결문이 나오면은 이제 뭐 많은 변호사들이 그걸 보고 분석을 하겠죠. 결국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에 그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했었다고 하는 그 진술 조서가 과연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증거로 채택됐는지를 보면은 많은 부분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나 이제 이화영 부지사 쪽에 주장하는 그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라고 하는 것, 그게 정말 인정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아마 법원에서 명확하게 판단을 할 걸로 봅니다. 이 부분의 관건은 검찰이 밝혔듯 조기현 변호사님, 일종의 민주당 쪽의 반박도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인데, 검찰이 회유하고 협박해서 억지로 받아낸 자백이냐, 아니면 검찰이 밝힌 것처럼 검사가 묻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말이죠 제가 라고 스스로 한 자백이냐, 이게 좀 중요할 것 같네요. 묻지도 않았는데 답했다는 것을 검찰이 강조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의지에 의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자백이라고 강조하는 건데요. 또 역으로 뒤집어서 보면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짜놓은 각본대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똑같이 있는 겁니다.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. 6월 이전의 진술에서는 회유와 압박에 의한 진술이었고 그 이후에 진술을 번복하고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검찰이 제시하는 6월하고의 진술조서 2번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는 진술 외에는 그 이전에도 전적으로 다 부인하고 있었거든요. 어떻게 보면 일관성 측면에서 보면 이화영 부지사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는 게 보는 게 맞고, 오히려 6월에 있었던 자백 진술이 이상하고 이례적인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공판에서 어떤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일관된 입장은 오히려 이화영의 부인이다 라고 하니까 이화영 전 지사의 부인이 또 생각나는군요.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뵙죠.